이렇게 오늘 새벽까지 미사일이 발사됐던 중동 상황에 반전이 생겼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시간 뒤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공식 종식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이대로 상황이 일단락되는 건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벽만 하더라도 이란의 반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사태가 심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휴전 발표가 나왔습니다. 두 나라 간의 어떤 물밑 협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나 보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번 공격도 서로 약속된 듯한 그런 약속적인 그런 대련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냥 우연이 아니고 상호 간에서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를 국제사회가 빠르게 읽고 그 국제 유가가 지금 안정이 되고 있고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안정화 상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에는 중재자 역할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번에 공격을 당한 카타르나 오만이 물밑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란과 그 미국이 서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공격하되 인명 피해가 없게 하면은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였었고, 그 미국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선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전쟁이 지금 당장 종식이 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잠시 휴전을 하는 것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군사 전쟁이 이제 확산되는 것은 막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외교적인 탐색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엔 이제 이란이 먼저 휴전을 한 후에 12시간 뒤에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휴전을 하는 방식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통상적인 휴전 방식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그동안 자신들이 공격을 받아서 심각한 피해를 보긴 봤지만 그 회복 불능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에서 가장 급한 것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 몇 개를 가지고 최대한 자신들의 실용적인 노선, 즉 경제 완화입니다. 그 경제 완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지금 먼저 휴전에 응한 것 같습니다. 자,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어떤 조건을 서로 주고받았을까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이란이 수세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도 좀 불리하지 않았을까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통제입니다. 아니면 이제 지연, 아니면 완전한 폐기인데 완전한 폐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을 이제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그런 걸프 산유 국가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레바논 남부에 있는 그 히즈볼라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했는데 이런 단체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보고 이제 그것을 지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보면 가장 우선이 체제 우선입니다. 지금의 현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가장 필요한 수단이 경제 제재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여기에는 이제 협상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협상 과정에서 얼마큼씩 서로 양보하고 해서 딜이 이루어질지는 이 협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그 진영을 떠나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다,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평화적인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주권 국가의 비공식적으로 들어가서 폭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국제사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핵무기를 만드는 임계점이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공식 60%까지 농축을 했거든요. 우라늄을요? 우라늄을. 그런데 이제 무기를 쓰려면 90%까지가 필요한데 60에서 90 가는 것은 전문가들 얘기가 몇 주면 가능하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90%까지 농축을 했다고 해서 바로 무기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이제 그걸 탄도 미사일에 실어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 후로 이제 수개월 이상 걸리는데 아무튼
어떻든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의 판단은 그 시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거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작전을 실행한 겁니다. 그 애초에 이제 새벽에 보복 공격을 이란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 자제 메시지를 내면서 이례적으로 감사하다, 미리 알려줘서 감사하다, 더 증오가 없길 바란다 이런 멘트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트럼프식 강압 외교가 통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또는 이란이 외교 협상장으로 복귀한다는 신호를 먼저 보낸 것이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양쪽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네. 좀 과장된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전쟁이 확전되는 것은 막았다. 그리고 이제 소모적인 전쟁이 이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면서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전 세계에 이제 과시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고 예. 또한 이란의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공격이 아니어도 지금 현 체제에 대한 그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경제 상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그 반체제 인사들의 그 반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잘못하면 지금 현 이란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던 차에 이번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명분은 세우면서 그러니까 이 카타르의 지금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네. 카타르의 그 미군 기지는 중부 사령관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중부 사령관은 중동 전체를 관할하는 가장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데거든요. 거기를 상징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것도 이제 발사 숫자도 자신들의 그 벙커버스터를 맞은 14발을 쐈다. 이제 그런 상징적으로 미국의 심장부에 공격을 했다는 명분을 얻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리를 얻을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예. 회담에 복귀해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것을 갖겠다는 건데,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한면으로 아직 이런 건 언론에서 잘 나오질 않고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란이 심각한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예. 회복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향후 이 부분을 갖고 미국이 어떤 당근책을 내놓을지 지금 이란은 그걸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예. 자, 앞으로의 중동 질서도 궁금한데 일단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른 전쟁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 가자지구 사태에도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그 안보를 얘기하는 것은 예.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 하마스나 히즈불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란이 지원하지 말라.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좀 통제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는 그 지금 미국과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휴전 관계가 잘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할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마스나 히즈불라는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의해서 심각한 피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으로도 그런 휴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긴장 수위가 계속 올라가던 이 중동 상황의 갈등 상황 일단은 좀 한시름에 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또 남아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확전은 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속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 약속된 대련의 공격을 한 것은 미국의 다음에 그 카드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과감한 경제 제재 해제인데 만약 이것이 빨리 안 이루어진다면 이란으로서는 지금까지 위협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부분적인 통제, 그러니까 완전한 통제는 이란도 버거우니까 어떤 부분적인 통제라든지 아니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히즈불라나 이런 데를 통해서 대리 전쟁을 좀 한다든지 이런 지역의 그 불안정을 계속 도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그때마다 국제 경제는 유가가 출렁이기 때문에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이런 빠른 안정을 이제 후속적으로 하려면 다음에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가 지금 이란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 중동 지역 내에서 이란의 입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그 이란이 미군 기지를 향해서 그 반격을 했을 때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다 모두 비판 성명을 내놨거든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같은 아랍국이다 보니까 하나로 뭉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이란의 그 지역 내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예. 핵무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페르시아만만 걸리면 건너가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여기는 전부 유전지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이 아랍 국가들은 사실은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협상을 도와주는 그런 정도만 했었지 이란의 힘이 약화되는 것은 뭐 쳐다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핵무장할 경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자신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이미 얘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라도 지금 다른 아랍 국가들은 이란의 그 핵 의지를 꺾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스라엘과 동의를 같이 하고 있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외교적으로 표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반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랍 국민들, 이란이 아닌 아랍 국민들도 이란이 그렇게 그 무력이 점점 커지는 것은 경계를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반감이 셉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 국가들도 내심 이란의 힘이 약화되는 것은 반기지만 외교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공식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랍국들의 좀 주요 반응 이런 입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 러시아를 좀 배후 세력으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를 배후 세력으로 얻는 것, 그리고 또 미사일이나 이런 군사 지원 앞으로의 이런 여부 가능성까지 좀 열어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일종의 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제 전술적으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고립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 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러시아와 중국인데 특히 군사적인 면은 러시아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 전쟁 때문에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수사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러시아가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표대 계열에서 이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군사적인 직접적인 도움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으로서도 이제 그런 아군을 얻기 위해서 러시아와 지금 계속적으로 협상 관계를 지원 관계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이란의 석유를 수출할 수가 없는데 그 대부분을 중국이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이 계속 도와줄 걸로 예상이 되는 것이, 중국으로서도 지금 이란을 놓칠 수 없는 것은 중국의 1대1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국으로서는 지금 미국의 이란 침공을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비난하면서도 이란을 계속 경제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과 러시아, 중국이 지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금 더 밀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것은 이란으로서는 지금 달리 선택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기도 어려웠던 것은 그 중국을 하는 석유의 대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타격을 받으면 자신들도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제 완전 폐쇄까지 가지는 않고 이제 계속적으로 위협적인 발언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조금, 아니면 직접적인 무기는 지원을 못 받더라도 군사적인 기술을 지원받는 것은 러시아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러시아는 사실 또 이스라엘과도 상당히 좋은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양자 간의 관계를 이제 고려해가면서 아마 이란과의 관계를 정립할 겁니다. 네. 그 앞서서 IAEA에서 이제 이란의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피해를 본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온 상황에서 이란이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의 협력을 중단을 할 것이다, 이런 방침이다라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계속 NPT를 탈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란이 이제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NPT를 탈퇴하겠다는 것은 핵 무기를 강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가겠다. 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로서는 지금의 이 전쟁의 목적이 그 의지를 꺾겠다는 건데, 반대로 핵 무장을 쪽으로 가게 되면
자신들의 공격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지금 군사 전력이 승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왜냐하면 그 이란의 그 핵 의지를 꺾지 못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저렇게까지 공격을 받으면 핵 의지를 오히려 더 강화시킬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미국은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은 미국이 이미 2003년에 이라크를 공격할 때 경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군사적으로는 쉽게 점령을 했지만 그 후로 약 10여 년간에 있어서 계속 이 지역에서 시달렸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중동 긴장 완화, 심화가 됐다가 완화되는 이런 상황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핵 보유 의지가 더욱 강해졌을까요? 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번 사태를 보고 이란이 저렇게 당한 것은 핵무기를 아직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더 빨리 이제 더 많은 이제 핵무기 개발에 지금 매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반도 내에서 이제 비핵화 논의를 이제 새 정부에서 할 텐데 그런 것에 이제 상당히 걸림돌로 지금 작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심화시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동 정세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